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기태 변호사와 신종 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로맨스 스캠 아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자, 부업 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먼저 관련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한 SNS에서 영상 시청 부업을 알게 된 40대 여성. 좋아요 눌러주고 시청하는 그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를 해서 올려주면 한 편당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피해자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관리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VIP 대화방에 초청했습니다.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다른 팀원들과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28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는 더 맞는 거구나. 이제. 하지만 금액이 커지자 관리자는 피해자 때문에 가상화폐 구매에 실패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버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더 보냈습니다. 배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니구나. 그때 정신이 들면서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입금을 유도한 대화방 팀원들도 사기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사실 피해자 하나에다가 나머지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어떤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죠. 수공예 부업에 지원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잃은 40대 남성. 일당은 그에게 이른바 재무 업무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일당은 무조건 5만 원이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막 금액대 큰 게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뭐 계속 입금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자금 세탁에 가담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의 경우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업 사기는 현행법에서 제외된 용역 제공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부업의 가면을 쓴 신종 사기.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사례가 2건 지금 리포트에 소개가 됐는데 예. 앞에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자, 부업이라고 믿었어요. 네.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죠. 예. 그리고 근데 왜 다들 이게 의심을 피해가- 실제로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예. 그냥 앞뒤를 다 자르고 처음에 부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했다. 예.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왜 걸려드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은 아주 정상적인 어떤 리뷰 아르바이트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로 몇천 원, 몇만 원씩을 돈을 버는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고 예. 그거를 이후에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예. 그 안에서 서로 믿을 만하다고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예. 가능한 겁니다. 예. 제가 실제로 저한테 이제 상담하신 분 한번 얘기를 예. 드리면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거는 처음에 리뷰 알바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면 얼마를 준다. 5,000원, 500원에서 8,800원밖에 네네. 안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흔한 게 영화 리뷰 아르바이트라 그래서 예. 그건 이제 계정 자체가 아예 그 영화관 그 계정 이름이고 막 그래요. 예. 카카오톡 방이. 그러면 영화 리뷰를 올려주면 뭐 어디에 들어가면 뭐 3,000원. 예. 처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단순히 올리기만 하면 500원. 예. 이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주로 인형 눈 붙이기. 아, 인형 눈 붙이기. 네.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부업의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업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인형 예. 눈 붙이기. 인형 눈 붙이기라든가 뭐 포장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 광고가 엄청 떠 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근데 이제 광고가 엄청 떠 있는데 그 광고를 하나를 봅니다. 예. 광고를 보고 나 지금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당하냐면 예. 이제 전업주부들. 아, 특히 경력 단절 되신 분들. 예.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 때 뭐 하나씩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네, 얼마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몇 개를 줘요.
예. 예를 들어 인형 눈붙이기면 처음에 일을 몇 개를 줍니다. 예. 리뷰도 몇 개를 줍니다. 예. 그런데 그럼 돈을 얼마씩 벌어요. 예. 그럼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래도 한 뭐 합치면 한 10만 원 돈 되겠죠. 몇 개 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먼저 처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가 되죠. 아, 이거 계속하면 월에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만 돼도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어떤 욕망이 너무 커져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이 줄는 겁니다. 예. 일이 줄어들어요. 예. 왜냐 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인형 눈붙이기 같은 경우는 뭐 배가 안 온다. 뭐 코로나 이후에 여파로 뭐가 무역이 일감을 쭉 끊겼다. 주다가 일감을 줄이는 거군요. 네, 일감을 처음에 주다가 일감을 줄이고요. 특히 이제 뭐 영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영화 산업이 어려워서 뭐 어디 그런 업체들이 되게 이제 적자가 심해서 이런 거에 좀 돈을 덜 주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인형 눈붙이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어떤 지역은 인건비가 우리의 반의 반이라서 거기로 다 빠지고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연결해 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주는데 어떡하죠? 뭐 다른 걸 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물어봐요. 예. 자신의 의식을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괜찮아요. 전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꼭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부업 중개 사이트인데 예. 우리가 다른 부업들도 중개하고 있는데 이 부업은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럼 뭐 다른 게 없을까요? 좀 솔깃할 것 같아요. 네, 솔깃하시죠. 예. 그 솔깃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내 돈을 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가상화폐로 얼마를 주면 특히 여기서 지금 안 나오지만 뭐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게임 같은 걸 얘기해요. 예. 실제로 그것도 있잖아요. 예.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들어가서 그 게임에서 뭐 어떤 그 몹이라고 흔히 하는데 어떤 캐릭터들을 한참 동안 잡으면 얼마를 줍니다. 아.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특정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뭐 몇 초에 뜰 때 정확히 클릭하면 돈이 나옵니다. 예. 이게 완벽히 정확하면 5,000원, 뭐 완벽히 정확하지 않으면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나옵니다. 다른 일을 소개해 주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일도 첫 번째부터 막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뭔가 온라인으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고 그럴싸하다는 일을 소개를 해주고요. 정상적인 부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근데 왜 이 절차가 필요하냐면 예.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흔히 말하는 팀 미션, 팀 채팅. 아.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팀 미션은 그러면? 팀 미션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톡방에 흔히 말해서 예. 단체 카카오톡방 같은 걸 파서요. 예. 그 어떤 게임 같은 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미션이 와요. 예. 자, 여러분 6명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뭐를 누르면 얼마가 나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안 나오면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은 그 돈이 안 나옵니다. 아, 팀을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아. 보통 이제 6명에서 뭐 12명, 많으면 20명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제일 흔한 게 6명에서 10명 사이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거를 맞춰서 뭔가를 해보는 공동의 어떤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그 미션이 안 들어올 때는 서로 막 되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나는 이걸 왜 시작했어요? 나는 어떤데 뭐 나는 애를 키우고 있고 뭐 나는 지금 대학생이고 나는 군인 막 제대했는데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아주 친근감 있는 일상을 공유하는 지금 그렇죠. 사이가 되는군요. 특히 그 중에 꼭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남자인데 이 남자는 되게 까칠해요. 예. 까칠해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돈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혹시 주최 우리한테 측에다가 지금 오. 항의를 하는군요. 오히려 사기란 단어를 먼저 쓴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뭔가 용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라는 얘기를 아예 안에서 사기라는 의심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사기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요. 예. 이거 사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예. 해놓고 이 강경하게 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나는 이제 마음이 좀 왜 저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신뢰를 주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저거 해보더니 아, 맞네요. 이래버리면 검증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짜고 치는 사람이죠. 다 한 팀입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얼마나 모르냐면 예.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 사기라는 걸 다 알고 상담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예. 그 방에 다른 분은 피해 볼 것 같아요. 아, 본인도 피해자면서 어. 다른 분을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은 못 받더라도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이라도 속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분들 같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일단 세상이 무너진 표정을 짓고 예. 그럴 리가 없어요. 부정하고 그 예. 있지 않습니까? 5단계 아, 예. 부정 분노 예. 있잖아요. 처음에 막 부정하고 약간 화도 내고 그 다음에 흔히 하는 게 고소를 안 하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허탈해져서.
본인이 믿고 있는 기반 같은 게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라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한편이라면 내가 뭐하러 고소해? 이런 생각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팀 미션 그것도 이제 사람이 친해지는 게 원래 그런 대화로도 친해지지만 예. 같이 뭔가를 해본 경험으로 되게 친해지잖아요. 성취감이죠, 성취감. 예. 원래 그 흔히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서로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같이 게임만 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는 경험만 해도 되게 친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친분이 생기게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돈이 들어가는 사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돈을 넣어서 얼마를 해야 돼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흔히 저희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1,000만 원을 버셨으니까 예. 선입금 330만 원을 먼저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세 공과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있고요. 예.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건데 아까 지금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많이 본딩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한 사람이 내 실수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미션을 500만 원짜리 했는데 이번 1,000만 원짜리 미션을 성공하면 되는데 내가 0.1초를 잘못 눌러서 미션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그런 조건도 달려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는. 근데 내 실수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진짜 실수가 아니죠. 실수처럼 계획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떡하죠? 그럼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꼭 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누구 오면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벌 수 있을 줄 알고 뭐를 해놨는데 어떡하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건은 실수를 메우기 위해서 얼마를 내주셔야 이 팀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심지어 이것도요. 내가 그 일을 처음 당한 거면 사람들이 안 해요. 아, 돈 내라고? 안 해.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을 누군가 먼저 겪습니다. 그 팀 중에 같은 편인 짜고 치는 다른 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돈을 내게끔 설레를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위기 내부가 그 하루에 거의 뭐 10시간, 12시간씩 그 채빵에 있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채빵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누가 사고를 치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거를 그냥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끼리는 어차피 돈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5천만 원, 막 1억 이상도 입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잃은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예. 혹시 사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또 자기 부정을 합니다. 아닐 아니겠지. 거야. 아닐 네. 거야. 자기 부정을 하는 동안에 빚까지 지고 주변 사람들 돈까지 끌어써서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지는 얘기의 전형적인 부업 사기의 스타일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늪에 빠져나간다. 근데 결국 늪에 완전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끝까지 피해를 보고 음. 나중에 허탈해한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 리포트의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아예 범죄 수익 그러니까 자금 세탁에 이용당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모를까요? 이건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제가 익명이라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아셨을 거예요.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이게 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업 사기로 피해를 당한 겁니다. 예. 당해서 이미 내 손실이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나온 거예요. 예. 그때 새로운 부업을 안내를 해주는데 네. 그 부업으로 하루에 5만 원씩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부업이라는 게 내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하게 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사실. 내 계좌에 돈이 막 들어왔다 들어왔고 나왔다 들어왔다 그 나왔다. 돈을 보통 뭘 요구하냐면 이거를 돈을 뽑아서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경우도 있고 예. 보통은 그거보다는 이제 돈을 뽑아서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어서 가상화폐를 사게 한 다음에 다른 지갑으로 바꾸게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일을 시켜요. 근데 그 일이 불법이라는 건 보통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빠져드는 제일 큰 이유는 예. 앞에 행동을 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든 복구해야 그거를 되겠다. 복구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게 불법일지라도 저지르게 만든 겁니다. 처음에 한번 그 덫에 빠지면 두 번째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사실은 언제든지 헤어놓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손해일 때 그냥 털고 나오면 돼요. 썬큰 코스트라고 생각하고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걸 복구해 보려다가 우리 왜 주식해도요 물타기 한다고 그 뭐 단가가 이제 떨어지면은 떨어진 단가의 주식 더 사고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크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빠져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중엔 진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까지 가는 게 현실인 겁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본인 계좌에 자금 세탁이 활용이 됐어요. 이러면 피의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피의자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주범에 가깝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돈을 입금했을 거잖아요. 예. 그럼 다른 피해자가 부업 사기의 피해자가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뭐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꼬리한테 그렇죠. 맨 꼬리. 내가 확실한 거는 내가 계좌를 입금한 그 사람.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만 실제로 수사 범위가 되고 그 사람만 특정이 되고 그 사람만 기소당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돈이 별로 없죠. 돈이 정말 부업을 궁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래서 피해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까는 40대 남성분이었지만 20, 3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20대가 많습니다. 예. 10대도 있어요. 예. 10대, 20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돈을 이제 대신 내주고 합의금을 내가지고 일부라도 내서 형사처벌을 줄이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제가 이제 피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들한테서라도 돈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면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거죠. 왜냐하면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또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줘야 되고 그러면서 전과도 생기는 거니까 사면 초과네요. 사면 초과. 네,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업 사기 여러 유행 중에 구매 대행 알바 사기도 있다면서 이건 어떤 겁니까? 여기 아마 그 예. 영상이 나올 거라고 제가 보는데 예. 이게 그냥 부업 알바의 다양한 그러니까 부업 사기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나오네요. 예. 네. 여기 보시면 구매 대행 알바 사기, 그러니까 물품을 대신 구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아까 구매해 주면 뭘 네.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쇼핑몰에서 내가 너무 많이 사면 예. 이 쇼핑몰에서 내가 너무 많이 사면은 그게 이제 못 사게 한다. 예. 근데 이게 특가니까 여러 아이디로 사서 이거를 대신 구매를 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주면 예. 그 수수료만큼을 주겠다. 아,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게 명품 같은 경우는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전에 뭐 파리 가면 루이비통 알바라는 게 있다더라. 뭐 사고 와서 여기서 다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처음에 이런 걸로 유혹을 하는 거고요. 1번 유형 구매 대행 알바 사기는 위험한 게 뭐냐면 일단 예. 내 돈이 나간다는 게 위험해요. 그렇죠. 처음에 샀던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라 애초에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내가 120만 원으로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100만 원짜리 지급한 거기부터가 일단 같은 편이고 예. 120만 원 준다는 건 다 뻥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돈을 보내면 물건이 안 온다는 얘기인가요? 안 옵니다. 혹은 아주 이상한 게 옵니다. 무슨 왜냐하면 또 물건이 안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짜리가 올 수도 있는 아니 막 거죠. 3천 원짜리 예. 거죠. 10만 라부부 원짜리면 인형이다. 다행이네. 이게 뭐 라부부 인형입니다. 예. 이게 뭐 특별 한정판이라서 정가는 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리셀가는 200만 원입니다. 예. 그걸 내가 70만 원 살 수 있게 열어줄게요. 샀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3천 원짜리 인형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말할 모든 것보다 좀 나은 편이에요. 한 번 속으면 안 속잖아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100만 원 날리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다른 그 사기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예. 오히려. 예.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예. 리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좀 그러니까 단순 유형이죠. 예.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쓰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아, 원금 수익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유형으로 상품을 먼저 구매를 했지만 예. 그 뒤에 수익금 같은 건 들어오지 않는 단순 유형. 이거 좀 너무 빡빡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네. 지금 이런 부업 사기 전체적인 큰 범주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구매 대행, 쇼핑몰 리뷰 이렇게 뭐 부업으로 하는 이런 사기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짐작이 좀 됩니까? 요 경찰청 카드 뉴스 하나 더 보여주실 아 수 그럴까요? 있어요? 예. 네네. 두 준비되어 번째 있는 거.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더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범행수법 요 부분 한번 예.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앞에 건 약간 단순 사기에 가깝고 아 이게 또 다른 이게 게 진짜거든요. 예. 이렇게 고액의 구매 대행을 점점 처음에는 물건값과 수익금 포인트를 돌려줍니다. 예. 그리고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아. 나중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구매 대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잠적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제일 신뢰관계를 쌓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예. 두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미션. 예. 아까 말씀드린 팀 미션. 할당 개수만큼 물건을 구매를 하게 하고 예.
이 할당계 수만큼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팀 전원의 수익금이 정산이 되지 않는다. 팀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팀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좀 해봐요. 저 얼마나 돈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사실은 뭐가 하나 또 붙냐면 예. 물건을 이미 샀잖아요. 예. 환불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차피 내가 샀다가 환불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문제가 없을 생각을 거다. 했는데 예. 나중에 환불해달라 그랬을 때는 잠적.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하나 더 있습니까? 마지막 사기 수법. 아, 쇼핑몰 리뷰. 네, 예.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건값 입금을 하게 하고 구매 후기 작성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고액의 고액 물품으로 사게 만드는.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화방을 만들어서 공동체 운명을 지게끔 만들어서 약한 감정을 계속 잡아두는 거. 근데 이제 경찰청 카드 뉴스다 보니까 예. 약간은 이게 요즘은 아니다. 예. 약간 예전 스타일이고 지금 최신 스타일. 요즘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건을 사게 하고 잠적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맨 처음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다른 금융 사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빚을 지게 만들고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아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건과 연관이 없는 종류의 구매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니 무슨 이런 쪽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이 들어갔던 모든 돈들은 다 그쪽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고 찾을 길이 없는 거. 찾을 길이 아예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기가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수렴이 돼요. 예. 로맨스 스캠도 예전에 로맨스 스캠에서 돈 달라 그랬다는 거였다면 예. 지금은 로맨스 스캠이 금융 사기로 이어지고 금융 사기 뒤에는 뭐 변호사 사기, 대출 사기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부업 사기도 처음에는 부업 사기로 시작을 하지만 요즘에는 부업 사기 다음이 금융 사기, 또 이제 변호사 사기, 대출 사기 이렇게 쭉 연결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잡힙니까? 지금 안 잡힐 것 같은데.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통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하냐면 사실 이게 지금 정확히 부업 사기를 어떤 사기라고 표현할지가 살짝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부업 사기 건수가 2024년 기준 100건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100건. 지난해 100건. 예, 근데 이제 지난해 100건.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거예요. 서울의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 여전히 이거는 쇼핑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금융사기로 이어졌으면 결국 메인으로 제일 큰 돈을 잃은 건 금융사기 그렇죠. 뭐 이쪽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신고를 할 거란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업 사기는 통계가 보이스피싱에도 들어가 있고 쇼핑몰 고발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가 들어가 있어서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사기의 유형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아, 그렇게 집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도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구제받기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가요?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이 법에 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이 어디로 넘어갔을 때 그 예.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강력한 힘인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이 받는 계좌를 다 동결을 해버리면 이 쇼핑몰은 영업을 못하고 여기 망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 사실 제약 조건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사기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동결을 했다가 그게 멀쩡한 업체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화의 제공이나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아버리는 건 좀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예. 판단에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계좌 동결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동결을 하려면 내가 돈을 넣고 이 계좌를 동결하는 방법은 민사상 가압류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가압류 신청을 못 해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든 뭐 법무사를 가든 아니면 인터넷에 내가 공부를 하든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도움을 받는 비용이 들 거고 예. 두 번째는 시간도 뭐 이렇게 하루 이틀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빨라도 한 2주 예. 정도가 걸리고 예. 그런데 보통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2주면은 모든 돈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뭐 시간이거든요. 범인도 잠적하잖아요. 또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지금 만약에 동결을 하려고 할 때 민사상 가압류를 하려면 예. 법원에서 뭘 요구하냐면 공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또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법원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긴 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공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잃은 사람이라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위해 공탁금을 한 2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또 거예요.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이런 부업 사기 같은 경우도 좀 계좌 동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왜냐하면 웃긴 게 여기는 안 나온 거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사기 유형 중에 계좌 동결 사기도 있거든요. 아, 돈을 잘못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네. 동결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내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좌가 다 막히게 만들어서 예. 그래서 오히려 뭘 못해서 합의금을 주게 만드는 이런 사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법 개정이 언제쯤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이게 부업 사기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모든 수법이 동원되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저도 예. 아마 부업을 하실 예. 상황이 아니라서 약간 공감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 광고들을 실제로 보시면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에서 좀 시간이 남는다. 예. 워낙 바쁘시지만 집에서 시간 뭐 여유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안 바빠서 부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업 사기 외에도 요즘 쿠팡 계좌 노출이 되면서 이걸 또 빙자로 보이스피싱 신고가 네. 발생을 했습니다. 자, 관련 뉴스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서입니다. 내용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지 며칠 뒤인 이달 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쿠팡 그 계좌가 노출이 돼서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주소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주소여가지고 비슷한 사기 시도가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음성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과고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됐다고 겁주는 건 흔한 수법이지만 곳곳에서 쿠팡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꺼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는 전형적 수법으로 이어집니다. 네, 인터넷 좀 쳐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의심 신고는 5건. 이 중 한 건은 어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기관은 절대로 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링크도 절대 누르지 않는 건 기본. 원격 제어 앱 설치엔 더욱 응해선 안 됩니다. 확실한 예방법은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앱, 어카운트 인포 등을 통해 신청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시도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자, 이 리포트가 지난해 12월 18일 리포트입니다. 네. 그때 1,000만 원 피해 입으신 분이 발생했는데 네. 그 이후에 추가 피해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보이스피싱이 보통 정부 기관을 사칭할 때 검찰, 네. 경찰 네. 사칭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행정과를 사칭했습니다. 이건 네. 무슨 수법이에요? 저는 이제 검찰, 경찰의 경우에는 예. 이런 식으로 좀 사기가 많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좀 우회를 한 것 같은데 아, 솔직히 더 말도 안 되거든요. 예. 중앙행정과에서 뭘 행정과라는 데 자체도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거기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예. 사실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기의 기본이라는 건 아까도 계속 도어 스텝,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한 발짝 들여놓게 만들어서 점점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처음엔 그러려니 아니려니 뭐 나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받아보고 예. 그 상태에서 심지어 요즘엔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링크를 줘서 예. 그거를 깔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자기 핸드폰의 앱스토어는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 거기서 뭘 깔으라고 했는데 원격 제어 앱이 깔리는 건가요?
앱스토어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앱스토어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가 하나이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러면 앱스토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특정 앱스토어를 알려주는군요. 그리고 어떤 앱스토어들은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등록했다가 바로 빠질 수가 있어서 예. 사실상 사기 앱이나 해킹 앱이 올라갈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앱스토어 자체는 그냥 사람들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앱스토어 자체에서 어떤 앱을 깔면 이게 해킹 앱이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뭐 클릭 유도를 하는데 클릭이 보통 또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게 어떤 종류냐면 예. 단순히 그냥 무슨 이상한 링크 같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예.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약간 카카오.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익숙한 주소에 익숙한 카카오가 이름. 들어가면 그럴 만하다. 그리고 예. 이제 SPO 그러니까 검찰청 주소라든가 뭐 112.co.kr 뭐 이런 경찰 신고. 링크가 들어가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링크의 모양은 그쪽 링크가 실제 링크 같아 보이지만 하나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냥 링크 모양만 그럴 뿐이지 실제 링크는 그 링크가 아닌 거죠. 내용은 전혀 다른 거네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아예 누르지 않고 아예 깔지 않고 이런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경찰분이 얘기하시기로 수사기관은 절대로 뭔가 앱을 깔게 하거나 링크를 누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요구라기보다는 권유하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선의에. 네, 선의에.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사람들이 이걸 의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 거죠. 그렇죠. 내가 3천만 명 이상의 정보가 그렇죠. 유출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정보로 뭐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는 거고. 불안감. 그렇죠. 예. 그럼 이용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고 그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계좌를 동결해야 됩니다. 동결하기 위해 무슨 절차를 하세요. 막 이상한 말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어떤 계좌에 가서 뭘 하시고 어디 가서 뭘 하시고 이걸 다 하는 동안에 세뇌가 돼서 나중에는 그 모든 거를 뭐 풀기 위한 보증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듣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유도하면서 맞습니다. 서서히 늪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좌 정지.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 그것 때문이 전혀 아닌데 예. 내 계좌를 그냥 허위 신고를 해서 계좌를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얘기를 꺼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 계좌가 들어가 보니까 정지가 돼 있어.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확실한 예방법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자,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100% 막아주는 겁니까? 99% 막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여신 거래, 예. 그러니까 신규 신용 거래를 중지시키는 앱이고요. 그러니까 중지시키는 어떤 그 제도고요. 예.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 예.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그 앱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전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풀 때는 반드시 영업점에 가셔서 풀어야 방문해야 됩니다. 된다. 그러니까 의심되면 일단 묶어놓고 예. 방문하셔서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PC에서 뭘 검색을 해서 뭘 깔라고 하면 겁부터 덜컥 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걸까 아니면 정말 악성 앱이 설치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걱정은 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앱을 아무렇지도 않게 깔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사이트 들어가면 보안 프로그램 뭐 10개씩 깔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의식 같은 게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네. 자세히 좀 확인해보고 알아야 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쇼 사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그 전화를 들었어요. 녹음된 전화를 제가 들었어요. 예. 이 업체 이 전화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사고가 났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알고 있죠. 뉴스 다 나왔죠. 예. 특히 그 동네에 있는 소방 업체라면 당연히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전화가 와요. 뒤에서는 막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불을 끄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일로 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예.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뭐 어디 소방서인데요. 뭐 무슨 뭐 방염포 몇 장 있나요? 예. 그러면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바로 가지러 갈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실제로 그런 업체에서 구비하기 힘든 물건들. 어떤 종류의 소화기 있나요? 이 소화기가 아니면 못 끈대요. 예. 그건 없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아예 밑도 끝도 없는 물품은 아니고 실제로 연관이 좀 있는 물품인 거예요. 그래서 있나요? 그건 없는데요. 그거 가지러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 저희가 어디 얘기해 놓을 테니까 예.
무슨 뭐 대한방제사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저희 입금 좀 해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꺼번에 가져러 갈게요. 입금을 해서 물건을 받아놔달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쁜데 예. 두 군데를 가서 올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 예. 그리고 이 현장은 당신이 올 수도 없다. 이미 지금 사고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지러 한 번에 받으러 갈 수 있게 결제를 좀 해달라. 그럼 내가 한꺼번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겠다. 법인카드로.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의심을 하려다가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불이 막 나와 있고 예. 막 사람이 죽어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거절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나의 매출도 굉장히 올라가 있죠. 예. 뭐 방염포 100장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 매출도 한 300~400만 원 이상이 보장이 되는데 거기에 갖고 오는 것도 또 마진도 약간 붙일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나의 이익, 그다음에 나의 착한 마음, 공익에 대한 마음 이게 다 합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의심을 해가지고 119에 확인해서 그나마 이제 사기를 안 당했던 경우가 제가 들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까지 이용을 해서 노쇼 사기를 치는 그런 것들이 친구들은 지금 연기 현실입니다. 대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피해를 안 입었으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방송인으로 말을 잘해도 기자님, 앵커님보다 말을 잘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변호사보다 법적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 아마추어 그 프로 뭐 어떤 일을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다는 거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은 사기의 프로들이라서 예. 처음에 한 번 당했던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그 사기의 프로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전형적인 노쇼 사기는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노쇼 위약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 관련 뉴스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현 씨. 오늘 저녁에도 8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진 늘 마음을 졸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가 걱정돼서입니다.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딴 손님한테 죽어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8인 테이블에 노쇼가 생기면 버리는 재료값만 40만 원 수준. 2시간 전부터 테이블을 비워놓고 예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약이 취소가 되면은 테이블 회전율도 제로가 되고.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진 10%였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20%, 사전 예약제로 재료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식당들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40%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취소한다고 미리 알리면 노쇼 위약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비중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런 피해들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올렸습니다. 지금까진 당일 취소해도 이용 금액의 35%까지만 물릴 수 있었던 위약금이 앞으로는 70%까지 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쇼 그 자체는 사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건 사람을 기망한 건 맞죠? 예. 사람을 기망해서 그걸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근데 취한 게 나타나지 없네요. 않은 거는 본인이 못 취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노쇼 예. 자체만은 사기는 아닌데 예. 다만 이제 두 가지인데 영업방해죄는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상 영업방해는 이제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영업방해죄는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어떻게든 취하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 같은 걸 사칭을 하면서 예.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약간 입찰 비슷하게 우리가 오히려 예약금을 얼마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걸 하게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어떤 종류의 술 있어요? 그건 없는데 그러면 그 술을 갖다 놔주세요. 그 비용까지 우리가 입금을 드릴게요 해놓고 어떤 계좌를 입금하게 만드는데 예. 이 계좌가 사기꾼이랑 같은 계좌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노쇼 자체는 사기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좀 취한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노쇼를 하면 위약금 기준을 이용 금액의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범죄자가 도망가고 전화번호도 없애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위약금을 물립니까? 못 물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노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예. 일반적인 노쇼에 따른 피해, 그러니까 뭐 업무 방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고 예. 이런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를 덜 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방지책이네요. 방지책. 예, 그러니까 노쇼 예. 방지책이지 이게 노쇼 사기랑 어떻게 연관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빨리 신고하거나 제가 보낸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면 돈을 좀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까랑 또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이 법에 따라서 계좌 동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에 제공을 하는 것처럼 제외한다는 거죠. 하는 걸, 예,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쇼 사기의 경우에도 만약에 재화를 받기 위해 돈을 입금을 했는데 재화를 못 받았다. 예. 이 경우에는 계좌 동결이 어렵습니다. 다시 뭐 민사상 그 가압류를 한다거나 시간이 걸리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호소할 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네. 네. 피해를 입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네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특히 노쇼 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그냥 노쇼를 넘어서 어떤 물건을 대리구매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냐? 예. 금액이 크기 때문이에요. 100명 예약이 되면 내가 오늘 매출을 300~400만 원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걸 위해 50만 원 정도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 때문에 대부분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끊어버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태국에서 범죄 조직을 꾸려 한국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 등을 벌인 사기단이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인데요. 뉴스 보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태국 경찰들이 편의점으로 들이닥칩니다. 한국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대치 끝에 나온 이 남성.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일명 룽거입니다. 중국 국적의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거점을 옮긴 뒤 자신의 가명을 따 룽거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로맨스 스캠과 코인 사기, 기관 사칭, 그리고 노쇼 사기 등으로 팀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간부급은 중국 국적, 하급 조직원은 한국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노쇼 사기팀은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며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870여 명, 피해액은 210억 원에 달합니다. 간부들은 조직원의 여권을 강제로 수거하고 휴대전화 사용까지 제한하는 등 철저히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일부 조직원은 흉기를 이용해 폭행했는데 견디다 못한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파타야 리조트에서 피의자 20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한국 경찰과 공조해 총책 등 조직원 9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เนื่องจากว่ามีผู้เสียหายจำนวนมาก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ะ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ค่อนข้างเยอะแล้วก็ส่งตัวกลับมาดำเนินคดีข้อหาเกี่ยวเรื่อ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경찰은 1차 송환된 피의자와 자진 입국한 조직원 등 21명을 구속하고 태국에 구금된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나쁜 짓은 다 하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나쁜 그렇죠.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국에서 한국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좀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못 알아챕니다. 한국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번호로 갑니다. 한국 번호로. 네. 심지어 예.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 이런 데 등록이 아직 안 된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서 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가면 되기 때문에 예. 다 한국 번호로 가고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결합되는 추세라고. 결국은 로맨스 스캠이 보이스피싱, 사칭 다 연결이 됩니다. 또 저거보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대출 사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사기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고 심지어 그 마지막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을 조직원으로 자기 데리고 와서 일까지 시키는 데까지도 일원화돼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확장 예. 이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수법을 보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대량 주문 그리고 특정 상품 구매 네. 룰이 있습니다. 네. 딱 그 순간이 되면 아 사기인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좀 크지 않은 점포, 예. 크지 않은 업체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되는 경우, 그 어떤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 꼭 이런 거 보시고 나서 뭐 돈을 어디로 입금하는 걸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국내 계좌를 입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도 같은 일당들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아까 나왔던 그런 뭐 월 5만 원을 받고 아니, 하루에 5만 원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는 그런 아르바이트생 모집책, 수거책 예. 이런 사람들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뭐 국제적으로 기업화된 범죄 조직 네. 이렇게 전화 왔어요. 자 그러면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매출만 생각한다면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 재난안전 119 같은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예. 많이 보셔서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그 방패가 세져도 창은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곤 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창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해놓으면 안 당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기를 내가 당한다는 건 나의 피해가 물론 제일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피해를 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인 상대 범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인 상대 범죄는 한국인 조직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억양이 좀 이상하다든가 어눌하다거나 해도 영어 자체가 워낙 많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워낙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도영어를 쓴다고 해도 의심 안 해요. 예. 근데 우리는 말투가 조금 이상하면 너 조선족이야? 그렇지. 뭐 이렇게 의심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사기를 치려면 한국인 조직원이 있어야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 예. 생산 수단이 있으면 사기 피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써야 되는 거예요. 썩힐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 건 다 돈인데. 그러니까 그 범죄자 입장에서도 내가 한국인 조직원들을 이미 확보를 해놨으면 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기가 대만보다 한 2, 3년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쪽은 그냥 중국인들이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한국인 조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한국인 조직원이 있는 한 대만 상대 범죄, 태국 상대 범죄로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 한국인 상대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인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타율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점점 안 당하게 돼서 이게 채산성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이 생산수단을 유지할 유인도 없어지는 거고 한국인 상대 범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건 물론 나의 손해가 크니까 당연히 안 당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한 명을 더 당함으로 인해 다른 한국인도 또 위험에 처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절대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작은 부업을 시작했던 것부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학을 하나로 줄이면 썬큰 코스트를 무시해라.인데 인간은 썬큰 코스트를 무시하기 너무 힘든 존재죠. 그러나 무시하셔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막 숨기고 해요. 옛날에 뭐 다단계나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일부러 숨기고 해요. 니들은 모르면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알려줄게. 이러면서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보셔야 되고 예.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오픈해서 조언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을 두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저희 처음에 왜 그때 제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로맨스 막, 스캠? 네, 예. 막 나와서 얘기해보면 뭐 로맨스 스캠이나 사기 얘기 나온 다음에 막 PD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나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회사에서 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다.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 그리고 이상하다 싶을 때 빠져나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공부도 하고 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사기라고 아시면서 당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상한데?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렸는데 사기라는 걸 아예 모르면
사기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사기를 별로 안 당합니다. 그런데 사기일까 아닐까 근데 아닌 것 같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사기라는 생각을 누군가 이제 바람잡이 이런 데서 던져놓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법적으로 한번 갔다가 오면 그러면 믿어버리는 오히려 거죠.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내가 사기라는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 주변이 그거 사기야라 그러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한번 아니고 부정의 과정을 내가 거쳤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기야 얘기하면 그거 아니래. 나도 다 생각해봤어. 다 이게 알아봤어. 알아봤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오늘 뭐 50분 동안 사기, 부업 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30초 안전 챌린지. 자, 부업 사기, 노쇼 사기. 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오늘 50분간 얘기한 거 30초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업 사기라고 하는 것들, 부업을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기거나 아니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 모집하시는 부업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했다가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든다거나 뭐 코인이라든가 금융 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반드시 하지 말고 그때라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노쇼 사기 역시 정상적인 구매가 아니라 어디로 돈을 입금해라, 어떤 식으로 먼저 돈을 달라, 선입금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기니까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